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안녕하세요. 내가 여론이다의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에 다양한 시민들이 어떤 의견 내주실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나이하고 사시는 것 정도만. 남양주 살고요. 41살입니다. 네. 이름은 김흥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서울역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출장으로 왔습니다. 출장? 예. 하시는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IT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IT 쪽 일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엄청 많죠. 어떤 면이 있을까요? 글쎄 어떤 납기를 지켜야 되는 거하고 뭐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거?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고객 상대. 예.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버님만의 해소법 있을까요? 글쎄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운동 경기를 즐기거나 뭐 산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또 즐겨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뭐 하고 있습니다. 약이요? 예. 비타민?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솔잎 액기스 같은 거 먹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운동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예. 어떤 운동 가장 좋아하세요? 축구한 지 한 18년 됐고요. 네. 등산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운동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예. 축구 18년. 예.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왼쪽 수비수입니다. 왼쪽 수비수. 예. 왼쪽 수비수 잘 보는 비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즘엔 좀 많이 느려졌는데 네. 뭐 평소에 이렇게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살찌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좋아하는 축구팀 있어요? 좋아하는 축구팀은 발렌시아? 발렌시아, 예. 스페인. 예. 발렌시아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예전에 뭐 스포츠 뉴스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경기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직접 가게 돼서 본 적이 있어요. 스페인에 갔었는데 네. 제가 국내에서 보아왔던 축구보다는 뭐 어떤 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되게 뭐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박진감 있게 경기를 하는 걸 보고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발렌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있나요? 조나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조나스. 예, 네. 스트라이커인데 네. 골 감각이 좋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나이하고 사시는 것 정도만. 전 24살, 이름은 서승범이고요. 네. 대학생이고요. 대학생. 네, 경기도 김포 살고요. 김포. 네. 22살 울산 사는 김도은이요. 서울역에 오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 이제 울산 내려가는 것 때문에 네. 배웅해 주러 저는 왔어요. 그 여자친구세요?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네. 네. 둘 중에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제가 먼저.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마음에 들었던 이유요? 네. 일단 예쁘고 되게 착해요. 겉모습하고 다르게 착해서 그런 거. 겉모습은 안 착한가요? 되게 세 보이고 싶어해서 행동이 막 그런데 네.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어. 취미 있나요? 취미요? 저는 네. 자전거 정도. 자전거. 네, 자전거 자전거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이유 있나요? 일단 운동도 되고 일단 달리면 그냥 딱히 막 이유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자주 타가지고 그냥 자전거는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자전거 타고 다른 곳 이렇게 여행하고 하시는 건가요? 네, 여행도 하고 그냥 주변에 돌기도 하고 운동 삼아 타기도 하고 운동 삼아? 네 운동 삼아도 타고 여행도 가끔 가고 자전거 여행하기 좋은 곳 있을까요? 춘천이나 이런 쪽 가는 길도 괜찮고 춘천. 네 춘천이나 아니면 충청도 쪽에 좋은 데가 많아요. 충청도 쪽에? 세종시 거기 주변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도 라이딩 이번에 새로 이렇게 길이 딱 뚫려 있어서 청주 가는 길도 괜찮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되게 많아져서 그런 데는 뭐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분, 네. 취미 있나요? 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책 보고 음악 듣고 다 비슷한 그런. 네. 책 보고 음악 듣기. 네. 요즘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최근에 읽었던 프로이드? 프로이트의 정신무적 전공이어가지고. 전공책? 네. 네, 알겠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전 사회학과요. 사회학과. 네. 여자친구분도? 사회학과요. 사회학과. 사회학과 원래부터 하고 싶던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원래 다른 과로 전과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배우면서 되게 재밌는 점이 많아서 그냥 흥미가 붙어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그냥
평범하게 이런 사회학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눈에 안 보였던 것들 있잖아요. 네. 사람 사이의 뭐 관계라든지 뭐 인과관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될까라는 게 되게 흥미롭게 되게 다가왔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분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가요? 네, 저는 원래 사회학을 배우고 싶어서 올라왔고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공부하면서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다면 음주 가무. 음주 가무? 내가 대학생들 다 똑같죠. 뭐. 다 똑같다. 네. 네. 남자친구분이 하신 말이 맞네요. 세 보이는데 착하신 거. 그죠? 그죠? 남자친구분의 해소법 있을까요? 저도 뭐 음주 가무도 괜찮고 저 운동하는 걸로도 풀고요.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 정도 운동이나 음주 가무 정도.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나이하고 사시는 곳 정도. 네,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27살 신은경입니다. 네. 여기 서울역에 오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주변에 일 보러 왔다가 네. 잠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취미 있으세요? 취미는 예, 독서. 독서? 네. 최근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저는 최근에 읽었던 거는 그 신경수 그 작가님의 외딴방? 외딴방? 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외딴방은 신경수 그 작가님이 소설이랑 그 실제 그 중간 사이에서 이제 집필하신 거라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젊었을 때 유년기 시절을 이제 집필하신 내용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감명이 깊었나 봐요. 네, 좀 우울하면서도 뭔가 좀 여운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나이하고 사시는 곳 정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이름은 김형동입니다. 서울 어디 사시죠? 서울 지금 제가 원래 제주도 출신인데 네. 지금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방배 쪽에 살고 있어요. 방배동?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역에 오신 이유 있을까요? 그냥 이 근처 지나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은 지금 롯데 세븐일레븐 지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저는 워낙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잘 스트레스는 잘 안 받고 있습니다.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그런 걸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 아니려면은 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냥 매사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예를 들면 뭐 누가 싫은 소리 한다 해도 그냥 뭐 그런 이유가 있나 보구나 하면서 그냥 인정을 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취미 있나요? 저 취미는 개그 같은 거. 개그? 개그. 좋아하는 개그맨 있어요? 좋아하는 개그맨은 저는 장동민? 장동민? 네. 장동민 어떤 면이 좋나요? 그냥 뭔가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네. 게. 개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좀 그러네요 좀. 이건 좀 그렇다. 여기서 여기 좀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개그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좀 좋아해요 워낙에. 그냥. 평소에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네, 그냥 좀 워낙 재밌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네. 또 워낙 밝아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냥 좀.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나이하고 사시는 곳 정도. 지금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 27살 박용신이고요. 네. 지금 세븐일레 코리아 세븐에 이제 취업해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 고충이 많겠어요? 네, 고충이 많을 것으로 이제 막 입사를 해서 네. 고충이 많지만 이제 신입사원의 패기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운동 좋아해서 야구, 사회인 야구 하고 있어서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야구. 네, 사회인 야구 얼마나 했나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주전 포지션이 있다면 주 포지션. 포지션은 내야 주로 보아서 유격수랑 이루수 자주 주 아. 포지션입니다. 멀티세요? 네, 잘, 잘 보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야구팀 있나요? 네, 프로야구 팀은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기아. 네. 기아 이유가 있을까요? 제 연고지가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어렸을 아. 때부터 이제 어른들의 영향도 있고 해서 기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제일 좋아하는 선수 요즘에는 양현종 선수가 투수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네. 양현종 선수를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기아 타이거즈 만족하나요? 아니요, 요즘에 조금 지금 4강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4위 자리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동열 감독 워낙 선수 때 대단하셨던 분이시고 굉장히 또 저도 역시 팬이었는데 감독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기아 팬들이 느끼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워낙 선수 때 또 잘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욕을 하거나 뭐 경질을 바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좀 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압박도 느끼시는 것 같아 좀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버님 성함이랑 연세랑 사시는 곳 정도. 예. 황기흠이고요. 네. 58세. 네. 답심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심리. 동대문구.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역에 오신 이유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 일이 있어 부산 가는 길입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세요? 자영업 하시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많죠. 어떤 면에서 받을까요? 요즘 그치 경기가 없으면 네. 사업 접고 싶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버님만의 해소법 있나요? 운동을 하죠. 운동. 네. 운동 좋아하세요? 네. 어떤 운동 가장 좋아하실까요? 마라톤하고 네. 등산을 많이 하죠. 등산. 네. 네, 아버님 최근에 가신 산 중에 네. 가장 멋진 산 있나요? 애봉산. 매력이 있다면? 높지도 않고 네, 험하지도 않고 네. 느슨해서 좋아요. 느슨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버님 취미 있으세요? 취미? 네. 바이크, 바이크? 오토바이.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타세요? 네. 상당히 멋진 취미 가지고 계신데 네, 오토바이 접한 이유 있을까요? 스트레스 풀라고. 스트레스를 풀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나요? 많이 풀리죠. 그럼 오토바이 타고 자주 어디 가세요? 기마, 춘천 그쪽으로 많이 가죠. 바이크 타시고. 네. 그럼 오토바이 타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맑은 날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하루 자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주무셨어요? 춘천에서요. 춘천에서? 네. 춘천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있나요? 춘천하면 닭갈비 아닙니까? 막국수하고 닭갈비. 가셔가지고 닭갈비랑 막국수 드시고 예, 이렇게 돌아오시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닭갈비의 매력 있을까요? 닭갈비 매력은 뼈가 없다는 거. 뼈가 없다. 춘천 닭갈비는 뼈가 없더라고. 예. 살만 이렇게 먹게끔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먹기가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기소개 잠깐 해주세요. 성함하고 나이하고 사시는 곳 정도. 네, 나이는 50살이고요. 네. 성함은 이순재고 사는 곳은 경기도 구리시에 삽니다. 구리시. 네. 서울역에 오신 이유 어떻게 되나요? 참 볼일 있어 왔는데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많이 있죠. 어떤 면에서 받을까요?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거 있지만 직장 선후배들의 그런 관계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버님만의 해소법 있을까요? 글쎄요. 특별한 뭐 해소법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원만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술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직원들 간에 서로 이제 모여서 술로 화합하고 근데 이러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취미 있으세요? 취미요? 네. 뭐 등산이나 뭐 기타 뭐 당구 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네. 있습니다. 당구 많이 좋아하세요? 네. 당구 얼마나 치시나요? 300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분들하고 하실 때 네. 거의 이기시겠어요? 그러는 편이죠. 당구에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중도도 좋고요. 네. 한 곳으로만 집중해서 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연세하고 사시는 곳 정도. 전 대전 살구 연구원이고 이식입니다.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8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서울역에 오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출장 왔어요. 출장이요? 예. 어떤 일 하시는지. 연구원인데 네. 뭐 같이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서울에 올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많이 받죠. 어떤 면에서 받을까요? 아무래도 마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사람사이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아버님만의 해소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 계세요? 예. 뭐 음악 듣으면서 해. 음악 듣고. 예. 음악 어떤 장르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조용한 클래식 좋아해요. 클래식.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취미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정원 가꾸는 거요. 정원 갖고. 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다 나무도 다듬으시고. 예, 뭐 매일 그러시나요? 지난 주말에도 이제 잔디 깎고 나무 가지 치고 뭐 이런 거, 꽃 심고 그런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예.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그 잔디 잡초 뽑는 거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잡초 한 30분씩 뽑다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 생각을 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마음이 좀 다스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마음이.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나이 정한솔입니다. 그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9이에요. 29. 네. 오늘 어쩐 일로 서울역에 오셨는지. 휴가라서요. 네. 명동 갔다가 그냥 지하철 데이트 하자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또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네. 계신데 네. 이번에 교황이 방문을 했잖아요. 한국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향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냥 사람들이 위로는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위로를. 그냥 뭐 저가 안산 사람이라서 예. 이제 세월호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딴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 교황님하고 한국의 네. 리더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뭔가 어떤 게 달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솔직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조금 권위가 있잖아요. 한국의 예. 저기들은. 근데 예. 그분은 이제 교황님은 좀 자세를 낮추고 많이 예. TV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평 시민이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이번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의 뭐 리더나 지도자들이 네. 어떻게 바뀔까요? 조금 시민에 대해서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낭명필 예. 의원도 요번에 문제가 아들도 문제가 네. 생겼듯이 예. 뭐 그렇게 조금 좀 낮춰줘야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두 가지만 더 여쭙고 네.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께 있어서 네. 진정한 리더 혹은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였다? 저한테요? 예, 개인적으로 저 뭐 과거 위인이든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뭐 최근에 명량 네. 영화를 봐서 그렇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 네. 뭐 그 영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배가 있었고 예.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뭐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예. 시민들을 최대한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자기가 그런 목표 의식이 있던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목표 의식. 네. 마지막으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요거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리더와 같이 덕목 예,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포용력. 포용력. 네. 포용력? 예, 왜 포용력.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만 여쭙겠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도 아는 수 있어야 자기와 예.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는 수 있어야 그게 리더 아닐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지현이요. 최지현님, 예,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4이요. 저희 사시는 곳은 포항이요. 포항. 네. 오늘 어쩐 일로 서울역에 오셨나요? 면접 보러. 면접 지금 취업 준비생이신 거예요? 네. 4학년이시구나. 네. 예,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드린 게 이번에 그 교황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 교황 방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천주교인데 네. 천주교 신자가 좀 늘 것 같아요. 네. 그 신자가 조금 늘을 것 같다. 네. 굉장히 그 교황님하고 한국의 리더 혹은 지도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달랐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다면. 약간 틀의 예. 사고방식을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리더들은 어떤가요? 좀 틀에 박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뭐 이렇게 교황하신 행동 보면 이렇게 뭐 차량 같은 것도 방탄 차량 안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꼭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행동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리더들이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바뀌겠지만 이거 한 번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한 번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근데 질문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본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 혹은 리더는 누구다?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위인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뭐까지도 해서 뭐 편하게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특별히 지금 떠오르시는 분은 교황? 교황님 왜 교황님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덕목? 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 배려심을 떠올리신 이유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 교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황님이 하시는 행동 보면 다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62세 강서구에 살고요. 이름은 박명자. 네. 혹시 그 최근에 근데 오늘 서울역에는 어쩐 일로? 직장이 여기에요. 게이트 타워 빌딩. 그렇구나. 최근에 혹시 기뻤던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기뻤던 일이요? 네. 기쁘거나 좋았던 일. 뭐 그렇게 좋았거나 기뻤던 일 그냥 그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방금 원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출국을 하셨는데 이런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침체됐던 게 조금 밝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캐톨릭은 아니라도 괜히 교황님이 오셨다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고 안정된 그런 분위기가 모든 국민들이 다 막 그러니까 저도 그런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좀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시는 동안에. 네. 혹시 그렇다면 이 교황과 한국의 리더 혹은 지도자와 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랐다고? 있죠. 그 사람은 어둡고 약한 사람 편에 서갖고 항상 좀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있었던 점이 참 그 높고도 높은 분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임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죠. 그렇다면 이번에 교황 방문 이후에 한국의 지도자나 리더들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 나름이겠지만 아마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좀 달리 할까요? 그냥 뭐 물질 만능주의에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이제 베푸는 사회랄까 베푸는 이제 뭐 이렇게 리더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머니께 있어서 뭐 예전 분 뭐 위인도 괜찮고 아니면 최근에 알고 계신 혹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머니께 있어서 이분은 내가 리더로 꼽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그냥 뭐 교회나 직장이나 뭐 그 어쨌거나 저기 그 캐톨릭이 참 좀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회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더불어 살려고 하는 거 그런 점이 참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걸 가르침을 그 교황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교파가 아마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좋았어요. 뭐 특별히 떠오르시는 교황 외에 뭐 또 다른 분은 없나요? 나는 이분을 리더로 꼽고 싶다. 뭐 교황님이라면 뭐 김수환 추경님도 존경했고 뭐 리더로 글쎄 뭐 리더로 뭐 어디 정치적으로요 아니면은 뭐 그분은 없습니다. 뭐 경제 쪽이든 정치 쪽이든 어머니께 있어서 이분은 지도자로 좀 생각이 난다.
글쎄요. 특별히 생각을 안 하시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 혹은 리더라면 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한다. 아, 점점 더 어려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하이라이트. 리더라면은 네. 자기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네. 이렇게 사회나 뭐 어디 공동체에 소통할 수 있는 네. 사람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회와 소통, 이 소통이라고 생각해 주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니 네. 어쨌거나 뭐 개인주의가 되지 말고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예. 요즘 이렇게 소통의 시대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높고 낮고 뭐 빈부를 떠나서 하여튼간에 그 교황님을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안녕하세요. 혹시 2분 정도 짤막하게 인터뷰 가능하세요? 예? 2분 정도 짤막하게 인터뷰 가능하세요? 오늘 저희 한국 여론 방송에서 나왔고요. 오늘 어쩐 일로 서울역에 오셨는지. 청주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온 길입니다. 아, 청주예요? 예. 아, 혹시 자기소개 여쭙겠습니다. 이름, 나이, 사시는 곳. 박성철이고요. 박성자, 철자. 예. 예. 네. 44시고 예. 서울 사시는 곳? 강서구에 삽니다. 강서구에. 예. 예. 혹시 최근에 본인께 예. 있었던 기뻤던 일이나 혹은 좋았던 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최근에 좋았던 일이요? 예, 예. 좋은 곳으로 좋은 사람하고 예. 여행을 갔다 왔던 일이 있었고 예, 예.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전라도에 전라도. 이번 주말에 예, 예, 광주 쪽으로 예. 일이 있어서 아. 그래서 갔다 왔죠.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셔서 조금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예. 최근에 아쉬웠거나 혹은 예. 개인에게 있었던 슬펐던 일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쉬운 일. 네. 아쉬운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그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슬프거나 아쉬운 일이 없어서. 예, 열심히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자녀분들은 있으신지? 예, 있어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면서 예. 어렵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한 가지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 키우면서 제일 이제 속상한 거는 예. 애들이 이제 다쳤거나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 예. 놀이터에서 놀다가 네. 눈 옆에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꿰맸는데 예. 지금도 이제 상처가 남아 있으니까 볼 때마다 속상하고 예. 작은 아들도 얼마 전에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었어요. 예. 깁스하고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볼 네. 때마다 속상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공부 잘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건강하게만 해주면 너무 고맙구나 생각하죠. 그렇죠. 예. 큰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 흉터 제거 수술 같은 경우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예, 아직은 어리니까 이제 크면 나중에 해줄 거예요. 아이고, 남자 아이들이라서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혹시 예. 아버님께서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이 원하는 꿈과 예. 아버님께서 좀 바라는 꿈이 좀 다를 때 예. 아이들의 꿈을 좀 밀어 주실지 아니면 예. 아버님의 조언을 조금 관철하시려고 하실지. 꿈하고 그런 게 안 부딪히게 일찍부터 예. 꿈을 찾는 쪽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방향을 설정해 주려고 잘 찾아보라고. 예. 왜냐면 나중에 좀 부딪히면 속상하잖아요, 서로. 예, 그렇죠. 그 작은 일은 아니고 저도 사실은 네.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부딪혔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안 발생하게 좀 일찍부터 좀 예. 좋아하는 게 뭔지 서로 같이 찾아도 보고 예. 그렇게 한번 현명하게 해보려고 한 참입니다. 10년 뒤 아이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우리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예.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카메라. 예.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진짜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라는 걸 알아만 줬으면 좋겠고 혹시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다면 지금 미리 얘기해 두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믿어주고 대화를 해줬으면 아빠 믿고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더 여쭈려고 하는 게 최근에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예. 이런 교황의 한국 방문이 예.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지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예. 있죠. 네네. 과거 역사에서도 별로 많이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네. 현재로서는 특히나 더더욱이나 모두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예. 리더가 없죠. 그래서 교황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번에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운 걸 저도 지켜봤고요. 예.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봤는데 네. 그만큼이나 더더욱 우리한테 리더가 없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교황님이 국적을 초월해서 예. 우리한테 정신적인 리더로 예. 사람들한테 자리매김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 인터넷에 댓글도 많이 살펴봤는데 굉장히들 교황님 말씀이나 행동에 감화를 예. 받고 존경한다는 말씀 많이 적은 걸 봤는데 뭐 정 우리나라에 없으면 그렇게라도 예. 오셔가지고 뭔가 그분이 남겨주신 말이 사람들한테 네. 많이 지금 감화를 주고 있고 예. 그렇게라도 사람들의 정신적인 공황에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보탬해서 채워줄 수 있다면 예. 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아마 가신 다음에 네. 그분이 남긴 말씀이라든가 그분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아마 많이 회자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리더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씩 더 공감하면서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리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 그렇다면 교황과 한국의 리더들 간에 예. 뭔가 이런 점은 좀 달랐다라고 느끼셨던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교황님은 이권과는 그래도 좀 관계가 없는 쪽의 분이라는 믿음이 네. 있고 실제로 바티칸에 있던 문제들 같은 것들도 네. 비리 같은 문제들도 앞장서 척결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청빈이라든가 예. 뭐 검약 검소 네. 이런 것들을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도자란 분들이 개인적인 이득이나 예. 예, 그런 자기 사심을 찾기 바쁜데 예. 그런 분들과 거기서 확 다뤄지는 모습이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얘기들도 그런 개인적인 이득을 떠나서 네. 진짜로 옳은 길을 제시한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뭐 얘기할 때마다 예. 자기 뭐 정당이나 자기 자기 무슨 정파나 예. 개인적인 뭔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게 많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황께서 배울 점을 또 많이 느끼셨는데 예. 이번에 교황 방문 이후에 한국의 리더들이 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방송은 곤란할 것 같은데 안 바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의견도 좀 많으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근데 왜 안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야 뭐 오히려 교황님이 와서 예. 그분들이 현재 얻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더 걱정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철저히 잘 지킬까를 걱정하실 분들인데 예. 왔다 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그분들이 바뀔 거라는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본인께서 이렇게 뭐 위인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예. 활동하고 계신 리더들 중에 본인께 있어서 진정한 리더분 한 분을 꼽아 주신다면 어떤 분을 꼽아 주실 수 있을지. 저로서도 교황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톨릭도 지금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나름대로 또 속으로 또 골마있던 점들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 공공적인 신뢰를 좀 잃은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비난 여론도 있었고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앉으시면서부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지금 과감하게 도려내고 본인부터 무슨 형식적인 걸 다 일부러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도 일부러 의전 차량을 타지 않고 KTX 타고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존경스럽고 저도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된다면은 잘 보고 있다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먼저 모든 거를 다 벗고 꼭 필요한 일들만 진심으로 세월호 유족들하고도 따뜻하게 손잡고 계속 매일매일 만났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솔선수범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항상성 늘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앞서 솔선수범과 진실성 이 두 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두 가지를 또 생각하셨던 이유만 여쭙는다면 아무래도 일단 말로만 좋은 말을 떠드는 건 참 많이도 봤습니다만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뒤로는 실천하지 않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기 때문에 직접 말을 했으면 직접 지키는, 그리고 거기서 또 진실성이 보이는 거겠죠.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말한 걸 행동으로 보이면서 정말로 자기가 하는 말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리더로서 그 속한 조직에 대해서 진심으로 조직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진실성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잠깐 보여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쇼가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항상성인 거고 그런 것들이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에 대해서 이번에 방한했을 때 그 교황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뭐 종교적인 거라서 일반 대통령이 온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이 종교적인 거라서 뭐 크게 우상화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우상화되는. 똑같은 사람인데 좀 너무 우상화시킨다 그런 분위기를 받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교황에 거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계시는데 외국에 있는 교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거는지 그런 기대에 약간 좀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럴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대감이 너무 큰 것 같고 우상화시키는 것 같다.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에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플러스가 될지는 몰랐겠지만은 천주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마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적에는 아마 뭐 크게 교황이 안 나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것은 경제적으로 좀 플러스가 될 것 같고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갈등이 이번에 많이 좀 생기지 않았나.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에 관련해서 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과 우리나라 지도자층의 리더십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교황 리더십은 이제 종교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신적인 그런 아까 교주적인 거 그런 방향으로도 교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 특별히 천주교 속에서는 리더라기보다 이제 완전히 그냥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리더로서는 진정한 리더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국민을 대표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교황은 교황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교황의 리더십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번에 교황의 방문 이후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층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지도자층들에 대해서 뭐 이제 크게 영향 끼친 것보다 교황의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이런 리더 분야라든가 또 교황의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그런 것도 인식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은 김정은이보다 더 아주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너무 훌륭하신데 그런데 너무 위축돼 가지고 그런 거에 치우쳐서
이렇게 뭐 크게 이슈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맞는 리더십을 잘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도자, 리더란 어떤 인물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을 크게 발휘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진정한 리더십은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이기주의나 어떤 개인주의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을 잘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사랑을 국민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잘 감싸고 안아주고 덮어주는 그런 리더자가 진정한 사랑의 리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올바른 사회 지도층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 말씀 하신다면 올바른 사회 지도층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얘기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이 국민들의 아픔을 잘 안고 같이 동참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속에 뛰어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뛰어들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뛰어들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같이 동참해 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그 한마디 어떤 메시지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하고 이기주의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살벌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좀 돌아보고 대통령에 대해서 리더가 이야기하면은 잘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번 주에 방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평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종교인으로서 존중하지 뭐. 아직 천주교 신자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받으셨는지요? 특권층 위에 높은 분을 상대 안 하고 서민, 말단 이런 사람을 주로 많이 적어서 고맙지. 그럼 이번에 그 방한했던 그 일정을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에서 감명을 받으셨나요? 사람이 인자하고 아주 좋았어. 서민 아주 측에 공조를 받을 뿐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 교황의 방문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교황의 영향력이 교황이 영향을 끼쳤다고? 이번에 방문하고 많은 국민들이 뉘치고 깨달은 점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뉘친 점이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악인이 없고 아주 서민적인 아주 평민을 위해서 좋은 아랑을 베풀어주고 저거지.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 그리고 현재 지도자들 한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교를 하러 나왔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정치? 아니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지도자층. 우리 한국은 정치 틀렸어. 어떤 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고 파벌, 자기들의 그 파벌주의로 해가지고 그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고 자기네들 파벌주의로
정치를 하고 아주 틀렸어 정치. 그러면 교황님의 리더십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그걸 아주 욕심이 없고 아주 선량하고 하위층 상대를 해가지고 아주 서민을 위한 종교를 위해서 하신 분이라서 좋았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방한 이후에 교황님의 방한 이후에 우리나라 지도자층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러신 거죠? 뭐 이유라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저희들끼리 파벌주의로 지금 신한국당이니 뭐 민주당이니 전부 자기네들 주의 파벌로다 하니까 틀렸어. 파벌주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 파벌주의가 좀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단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할 때도 그때 모든 걸 잘 느껴가지고 선거 투표를 잘해야 돼. 투표를 결국엔 투표를 잘해야지 파벌이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끝으로 선생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 리더는 어떤 분이세요? 글쎄 현재로 봐선 뭐 누가 뭐 잘한다 뭐 지금은 근데 무난한 게 박근혜 같아. 무난하다. 무난하고 어떤 점에서 욕심을 안 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아주 편안히 풀어서 해나갈 것 같아. 마지막입니다. 올바른 사회 지도층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올바른 사회 지도층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될까요? 잘 모르고서 무슨 얘기인지.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욕심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그거야. 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께서 만약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한마디를 할 기회가 있다면요, 어떤 한마디 하시려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나 정치를 위해서 특히 청년층에 좀 많이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서민 생활을 하게끔 정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그래, 수고해.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어디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저번 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에 한국 방한을 했던 그런 행적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그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못 보고 행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좀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신문 기사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뭐 천주교 뭐 어떤 한 신도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을 봤더라도 뭐 교황으로서의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교황의 방문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는 전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교황이 와서 뭐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나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뭐 따뜻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사실 여기 교황님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어떤 언론사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리더십이기도 한데요. 교황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층들의 리더십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주시면 부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실천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그냥 말로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뭐 위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위층 분들은 그냥 말로만 떠들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만 말로만 하지 전혀 뭐 실천하는 부분이나 뭐 물론 그 안에서도 어떤 뭐 부분이 있겠죠. 제약이나 아니면 뭐 사정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전혀 뭐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매번 좀 뭐 실망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사실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렸는데요. 네. 지금 아이를 이게 따님이신가요? 네. 예쁜 따님을 두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데 이 앞으로 자라나는 따님을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딸을 이제 첫째로 나가지고 봤었을 때 뭐 많이 그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 안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긴 했지만 지금 이제 아이에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그런 것들 뭐 시설면이나 아니면 여성을 위한 그런 뭐 복지 시설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있다고 해도 관리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뭐 현직 대통령님이 지금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된 그런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 예. 뭐 전혀 뭐 아빠가 되기 전에 총각으로서는 뭐 수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모님 내려가시려고 지금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인포메이션에서 수유실이 어디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찾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설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좀. 그럼 그런 부분에서 교황님의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면 어떤 상황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물론이죠. 네.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황님의 리더십. 네. 뭐 어떻게 보면 한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뭐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교황님의 방문 이후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교황님의 방문 이후에 우리나라 지도층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아무리 뭐 교황님이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밑바닥부터 생각을 해본 결과 아무리 뭐 교황 막말로 얘기해서 교황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그렇게 썩 뭐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바뀌겠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생각하는 리더 혹은 지도자는 어떤 인물이신가요? 인물로 뭐 따지자면은 딱히 이렇게 딱 떠오르는 분은 없는데요. 저는 그냥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실천하시는 분은 좋겠어요.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딱히 100% 실천이 안 되더라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 노력을 통해서 뭐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근데
최대한 장점도 끌어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정한 리더, 올바른 사회 지도층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지목해 주시죠. 전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요? 네. 뭐 제가 뭐 한 국민으로서 뭐 그쪽 그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위에 올라가서 이러한 부분이 국민이 불편하다고 한다. 뭐 이거를 좀 들어주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거를 개선하는데 어떤 분야는 뭐 안 좋고 어떤 분야는 좋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계산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 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뭐 불편함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윗분들이었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한마디 어떤 메시지를 채우실 건가요? 지금 계속 부정적인 말만 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만 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고 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명으로서도 그렇지만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많이 돕는 분들도 많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과 비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너무 어렵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님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